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81회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 가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첫째로 일단 시뮬레이션 게임을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관련해서 소식과 함께 뭐 여러 가지 특이점들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시의적절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박세웅 선수가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에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뭔가 올 시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반스 선수의 그 라이브 피칭 영상이 자이언츠 TV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고 좀 느낀 점을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시뮬레이션 첫날 이제 그 소식이고 뭐 경기 사진은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라인업이나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일에 다행히 그 코로나하고는 뭐 훈련을 못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고 19일에 이제 예정대로 시뮬레이션 게임에 들어갔다고 하고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 15분까지 계획되어 있는 훈련을 마치고 시작해서 4이닝, 5이닝 정도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방식을 이틀 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 15분까지 계획되어 있는 훈련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4, 5이닝을 하는 거를 하루 이틀 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이틀 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훈련 시간이 길어진 거죠. 원래 11시부터 3시까지였는데 오히려 이제 11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10시부터로 늘어졌고 또 시뮬레이션 게임이 시간이 1시간 안에는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훈련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휴식을 이틀하고 쉬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땄는데 제가 기사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런데 일단은 특징은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타순이 꼭 9번이 필요도 없고 포지션이 뭐 지명타자가 여러 명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홈팀은 11번 타자까지 원정팀은 12번 타자까지 배치를 했고 홈팀은 지명타자를 3명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원정팀은 지명타자를 4명 넣었습니다. 그래서 타격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간 선수들 모두가 타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업을 짰고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3명씩 이제 정해가지고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수 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해진 투수들이 정해진 피칭을 하는 그런 연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홈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인업을 쭉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1번 유격수 이학주, 2번 지명타자 1번 배성근,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중견수 피터스, 5번 이루수 안치용, 6번 우익수 조세진, 7번 1루수 김주현, 8번 3루수 나승엽, 9번 포수 안중열, 10번 지명타자 2번 정복은, 11번 지명타자 3번 강로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투수는 김도규, 최건, 강윤구 선수로 등판을 했고요. 원정팀에서는 1번 좌익수 김재유, 2번 유격수 박승욱, 3번 지명타자 1번 이대호, 4번 1루수 정훈, 5번 3루수 한동희, 6번 우익수 추재현, 7번 2루수 김민수, 8번 포수 지시환, 9번 중견수 장두성, 10번 지명타자 2번 최민재, 11번 지명타자 3번 이호연, 12번 지명타자 4번 강태율 선수였고 원정팀에서 투수는 구승민, 이강준, 문경찬 선수가 이제 이어 던졌는데요. 일단 경기 특이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일단은 스트라이크 존에 유의해가지고 좀 경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난 8일에 허운 한국야구위원회 KBO 심판위원장이 스트라이크 존 설명을 들은 롯데는 변화에 적응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날은 박진환 1군 매니저가 그 심판을 봤다고 하고요. 바뀐 스트라이크 존을 유념해가지고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 판정을 한 뒤에는 공이 어떤 코스로 향했는지 피드백을 즉각 해주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하도록 도왔다고 하고요. 정훈과 한동희 등 원정팀 타자들은 본인들도 골라내면서 이 바뀐 스트라이크 존에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 따라서 본격적인 타격을 바란 레리 서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공략한 공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타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번 스프링 캠프 유일한 신인 조세진 선수는 강윤구 투수의 공을 받아 쳐가지고 우익수와 1루수 사이에 떨어지는 저열만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나면 그 시범 경기를 하고 나서 시범 경기 끝나고 3월 말쯤에 이제 청백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튼 감독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연습 경기에서는 마냥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실전으로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연습 경기를 하면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뭐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더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다시 오늘은 좀 풀리긴 했는데 좀 사만 사온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데 첫날인 만큼 세세한 상황까지는 뭐 설정을 하진 않았는데 공격 수비 주류면에서 공격적인 주문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루 사인도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하고, 이날 도루가 4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루에 있던 정훈 선수가 뭐 리드 폭을 넓히며 투수를 교란하자 3루 주자였던 김재우가 홈베이스를 훔치는 등 홈스틸도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서튼 감독은 첫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는데 만족스러웠다면서 도루도 4개나 나왔고 타자들이 목표했던 대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투수들도 공격적으로 투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훈련을 마친 박승국 선수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실전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그동안 맞춰온 컨디션이 좋아서 감각을 익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도 타석과 수비 경험을 더 쌓으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기사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고, 요 라인업을 보면 일단 제가 좌타자나 좌투수는 파란색 표시를 해놨는데요. 좌타자가 홈팀에는 4명이었고요. 원정팀에는 총 이제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있는 모든 좌타자원들을 다 이제 라인업에 집어 넣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지명타자로 이제 억지로 집어넣어 출전시킨 선수가 3명이죠. 강로한, 최민재, 이호연 좌타자로서. 그래서 팀에 사실 좌타자가 그래도 좀 많이 생기긴 했네요. 많이 생기긴 했는데, 좀 이제 아쉬운 건 이 선수들 중에 실질적으로 베스트 9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거, 그것이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좌타자원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날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경기 포지션이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그냥 조금 먼저 기회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팀에서는 유격수로 이학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정팀에서는 유격수로 박승욱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게 배성근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민수 선수는 이루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사실 지금 뭐 섣불리 얘기를 하기에는 뭐 굉장히 넘겨짓는 게 맞지만, 앞으로 시뮬레이션 게임들에서 요 유격수 후보 4명 이 선수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출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회를 받는 유격수가 누가 될지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수 선수는 오늘 2루로 출전을 했는데, 사실은 유격수보다는 2루수가 더 맞는 옷이긴 합니다. 김민수 선수가. 그리고 사실은 이학수 선수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2루수 자리를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김민수 선수가 앞으로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계속해서 2루수로 나온다면은 좀 유격수보단 2루수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학주, 박승국 선수가 이번 유격수로 나왔는데 또 배성근 선수도 분명히 유격수로 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유격수 자리를 누가 맡느냐 좀 시뮬레이션 경기를 지켜보는 그런 재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야 특히 우익수 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이날 홈팀에서는 조세진 선수가 우익수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원정팀에서는 추재현 선수가 우익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홈팀 원정팀 우익수 자리에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 선수가 우익수 자리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구나를 조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중견수 자리 같은 경우에도 홈팀은 피터스 선수가 중견수로 맡고, 그다음에 원정팀은 장두성 선수가 이제 중견수로 보았는데, 이것도 장두성 선수가 중견수로 꾸준히 출장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포지션으로도 출전을 해보는지, 그런 것도 좀 시뮬레이션 경기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3루로 나왔고요. 예, 칸동희 선수도 3루로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꾸준히 표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소식이 기사가 뜨면은 조금 그 보시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식을 전했고,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팀에서 김도규, 최건, 강유구 선수가 던졌고, 원정팀에서 구승민, 이강주, 문경탄 투수가 던졌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한 4, 5이닝 게임을 하면서 투수를 3명씩 딱딱딱 나눠가지고 아마 계속 그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시뮬레이션 게임 등판 요런 그 호흡으로 아마 투수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다음 시뮬레이션 게임 때 누가 이 6명이 던지게 되지, 어떤 6명이 던지게 되지, 그거 보는 것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가지고는 네, 이제 박세용 선수 얘기인데, 박세용 선수 와이드카드 왜 언급하지 않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올림픽 때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마 ABPC 때 같기도 하고, 아니, 유니폼을 보니까 올림픽 때가 맞네요. 예. 이게 고척돔 같은데, 그 올림픽 팀 연습할 때 사진인가 봐요. 네, 아무튼 그런데, 기사가 좀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인터뷰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사실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인터뷰만 보고자 하면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는 3명입니다. 만 24세 이하가 출전을 하고, 그 외에 와일드카드 3명이 나가는데, 지난 시즌에 4월, 5월에 박세웅 선수가 부진을 했습니다. 4월에 평균자책 5.29, 5월에 평균자책 4.70으로 부진했는데, 이 원인이 도쿄올림픽에 승선해야 되는 그런 너무 큰 부담 때문에 부진을 하다가, 그래도 6월, 7월에 좋아지면서 극적으로 이제 그 올림픽에 승선을 하고 했는데, 근데 또 8월부터 그 9월까지는 거의 무적이다. 아마 9월 말쯤부터 이 9승 이후에 3연패에 빠지면서 약간 또 그 10승을 앞두고 조금 부담의 스스로 약간 발목 잡힌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너무 의식을 하니까 지난 시즌에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어가지고 박세웅 선수는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지난해 초반에 페이스가 좋았을 때 너무 욕심을 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반이 좋지 못했다. 과욕이 부렸던 시기가 아니었다면 시즌 성적도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망치지 말고 내 야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와일드카드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다. 내 성적이 와일드카드에 어울린다면 선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성적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면서, 내 입으로 할 말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박세웅 선수가 이제 FA가 2년 남았거든요. 올해 내년 하고 나면 이제 FA가 되게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예, 나이가 이제 찼기 때문에 95년생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아시안 게임에서 그런 병력 특례를 받지 못하면은 본인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FA도 FA고 야구를 가장 잘하는 시기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력 그 아시안 게임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없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최대한 의식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잘하고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조금 그 마인드 컨트롤이 팀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누가 뽑힐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박세웅 선수가 우한 정통파 선발로서 뭐 확실한 대표팀에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성적을 낸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뽑히게 되겠죠. 아무래도 항상 이런 국제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 중요한 게임에서, 사실 아시안 게임이 뭐 여러 가지로 좀 권위가 굉장히 떨어진 대회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금메달을 무조건 따야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긴 말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항상 그 대만이 가장 이제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물론 이제 사회인 야구, 그러니까 실업 야구 선수들이 주축으로 나오지만, 항상 그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 사회인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니고 실업 야구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이제 프로에서 지명을 못 받은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로 입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량을 갈고 닦아가지고 프로로 이제 지명을 받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렇게 코스를 타서 메이저까지 진출한 선수도 있는 만큼, 사실은 말이 이제 사회인 야구, 실업 야구지, 사실상 프로 야구 선수급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대만, 일본 두 팀을 조심해야 되고, 결국 대만전, 일본전을 굉장히 잘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발들이 결국 필요한 건데, 박세웅 선수가 앞서는 건 올림픽 때 이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대만전이든 일본전이든
확실한 그 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습 보여준다면 선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아시안 게임 관련된 생각을 일단 저희도 안 하고 있다가 뽑히면 좋아하고 안 뽑히면 아쉬워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아시안 게임 얘기하고요. 그다음 반스 선수 얘기로 잠깐 넘어갈 텐데 요건 이제 자이언츠 TV에 피칭 영상이 있고 요거는 그 자이언츠 TV에서 보시면 됩니다. 피칭 영상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뽑은 게 제가 그 본 공 중에서 가장 좀 위력적으로 느끼는 장면이었어요. 52초 정도 이제 부분 장면인데 투심 계열로 보이는데 아마 싱커성 공으로 보여요. 싱커성으로 보이는데 싱커성의 이 투심이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고 느낌이 이게 좀 S자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S자 궤도로 꿈틀대면서 빨려가는 투심인데 굉장히 위력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궤도를 저는 좀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은 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좌타자 기준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바깥쪽으로 이게 S자를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갔다가 다시 몸쪽으로 좌타자의 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궤도를 보여주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카메라의 위치가 보통은 정중앙 아니면은 그 오른쪽 투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각도랑 반대로 보통 많이 찍는데 좌투수 앵글로 찍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궤도가 더 커 보이는 것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무브먼트라든가 근데 이게 몸 쪽으로 빨려 들어갈 때 구속이 더 빨라 보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주동조로 굉장히 위력적인 그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굉장히 사실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이 정도 공의 위력이 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타자들이 공략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또 정보근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서클 체인지업을 던지는 것도 있는데 서클 체인지업도 그 우타자 기준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서 빠져나가는 굉장히 위력적인 서클 체인지업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타자 상대로는 투심, 우타자 상대로는 서클 체인지업 이렇게 승부를 본다면은 굉장히 그 공략하기 어려운 그 투수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갈 때는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응원도 하고 기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공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 사실 좀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 라이브 피칭 공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래서 설렙니다. 예,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제 거의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오늘도 그러니까 2월 20일이죠. 2월 20일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것 같은데 이 소식도 제가 보고 이런 식으로 그 라인업표로 정리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또 좀 주목할 만한 점 얘기해드리고 하면서 스프링 캠프 소식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 281회였고요. 2월 19일에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스프링 캠프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